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햇빛7배 평창 군정방송입니다. 떠나기 좋은 계절 가을이 되면서 평창에서는 축제들이 잇따라 열리고 있습니다. 효성문화제를 시작으로 25일부터는 대관령 한우축제가, 또 10월 3일부터 2박 3일 동안에는 가족 단위 야외 활동의 종합 체험축제인 2014 평창 아웃도어 페스티벌이 열리는데요. 가을 여행을 계획하시는 분들은 평창의 축제를 즐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햇빛7배 평창 군정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2014 평창 대관령 한우축제가 25일 개최됩니다. 이번 축제는 전통성 있는 맛과 품질을 자랑하는 대관령 한우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됐는데요. 특히 40년 만에 처음으로 일반에 개방되는 하늘 목장에서 열려 그 의미가 더욱 깊다고 합니다. 많은 이들의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는 대관령 한우축제, 강소라 리포터가 미리 만나봤습니다. 제1회 평창 대관령 한우축제가 오는 25일부터 28일까지 나흘간 평창군 대관령 하늘목장에서 개최됩니다. 평창영월 정선축협이 주최하고 평창 대관령 한우축제위원회가 주관하는 이번 축제는 지역과 조합, 기관과 단체가 함께 성장하는 발전적 축제를 지향하고 있는데요. 뛰어난 맛과 품질을 자랑하는 대관령 한우를 세계에 알리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2014 평창 대관령 한우축제는 고운 님과 함께 하늘목장으로 라는 주제로 열립니다. 덕분에 축제를 찾은 관광객들은 대관령 한우의 우수성뿐만 아니라 청정지역 평창의 맑은 공기와 자연을 온몸으로 체험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축제가 열리는 대관령 하늘목장은 수려한 자연경관을 자랑합니다. 특히 국내 첫 자연 수능형 체험목장으로 조성돼 일반인들이 목장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 동물들을 만지고 함께 어울리며 초지에서 마음껏 뛰어놀 수도 있는데요. 제1회 평창 대관령 한우축제를 시작으로 40년 만에 일반인에게 목장을 개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곳 대관령에는 저희 하늘목장을 포함해서 인근의 산양목장까지 한 800여만 평의 고온 생태계 초지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생태 자원, 관광 자원으로서 얼마나 중요한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고, 또 이곳은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그런 고온 생태 초지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번 기회에 일반 국민에게 제대로 알리고자 이렇게 개방을 하게 되었습니다. 2014 평창 대관령 한우축제는 홍보존과 푸드체험존, 그린체험존, 가족 이벤트 등으로 구분돼 진행됩니다. 홍보존에는 대관령 한우의 우수성과 국내 축산물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전시, 홍보관과 기념품 판매점이 운영될 계획입니다. 또 푸드체험존에서는 아이스크림과 피자, 치즈, 그리고 한우 햄버거 등 대관령 한우를 이용한 다양한 음식 체험이 마련됩니다. 그린체험존에서는 소젖짜기와 우유 시식 행사 등에 참여할 수 있는데요. 드넓게 펼쳐진 푸른 목장에서 자연과 가까이 마주하는 시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송아지와 망아지 등 아기 동물에게 먹이 주기, 승마 체험, 대관령 한우 퀴즈 한마당 등 가족 단위 관광객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가 관광객들을 기다립니다. 대관령 한우축제는 직접 목장 안에서 한우 방목하는 것도 보고 소도 만져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한우 축제와는 차별화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연 그대로 생태계가 보존되어 있기 때문에 이곳에 방문하시면은 자연 그대로를 몸으로 느끼시면 좋겠습니다. 평창 대관령 한우축제는 끝없이 펼쳐진 초원 위에서 가족, 연인, 친구와 함께 즐길 수 있는 특별하고 품격 있는 축제가 될 것입니다. 또한 이번 축제가 축산 농가에는 희망을 주고 관광객들 모두에게는 행복을 전하는 한마당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1회 평창 대관령 한우축제는 천혜의 지역적 특색을 이용해 이곳 하늘목장 초원에서 즐기는 자연 친화적 축제로 기획하고 있습니다. 청정 지역에서
평창의 자랑 대관령 한우를 맛보고 즐길 수 있는 이번 축제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햇빛700 강소라입니다. 평창군은 여름 멜론을 생산하는 평창군 멜론 영농조합법인이 지난 추석 기간에 직거래 주문 폭주로 평창 멜론 품귀 현상까지 빚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2008년부터 본격적으로 재배되기 시작한 평창 멜론은 다른 지역의 멜론에 비해 네트가 고르고 선명하며 특히 당도가 평균 15에서 18브릭스로 지난달 11일 본격 출하되면서 최첨단 선별기에 의해 당도와 무게가 자동 측정 선별돼 일정한 멜론 품질을 소비자들에게 공급하면서 맛에 대한 신뢰도가 높습니다. 평창멜론은 지난 추석 기간 동안 올해 건립된 직거래 판매장에서 진열 판매와 택배 직거래 판매로 90톤을 생산해 4억 원의 판매 수익을 올렸습니다. 이는 평창멜론의 고유 브랜드인 메로니와 귀여우면서도 친근한 이미지의 캐릭터를 개발해 인지도와 대대적인 홍보 파급 효과가 높아진 성과로 올해 10월 말까지 5.7헥타르 220톤을 생산해 판매할 계획입니다. 평창군은 군내에 장기간 방치돼 미관을 저해하고 우범지대가 될 우려가 있는 빈집 정비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평창군은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돼 있는 주택이나 건축물 등 빈집을 파악해 모두 36채를 정비 대상으로 선정해 지난 5월 도 군비 1억 8천만 원을 들여 정비 사업에 착수해 최근 마무리했습니다. 평창군은 연도별로 연말의 빈집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있으며 조사된 빈집에 대한 정보는 귀농귀촌 종합센터의 지역별 통합정보 서비스에서 조회가 가능하도록 돼 있어 소유자 파악과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평창군 자원봉사센터는 지난 17일 평창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관내 81개 자원봉사단체 1,5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자원봉사 릴레이 출발식을 가졌습니다. 자원봉사 릴레이 참여하는 81개 단체는 이날 출발식을 시작으로 오는 30일까지 13일간 평창군 전역에서 사랑의 집수리 활동과 임의용 봉사, 위문 공연, 장애인 작업장 작업보조, 사회복지시설 방문 등의 봉사활동을 펼칩니다. 평창군 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 릴레이 활동을 통해 봉사자들의 보람과 자긍심을 높여 봉사활동이 새로이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자원봉사를 활성화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전했습니다. 평창군은 지난 17일 군청소 회의실에서 제37회 평창 노산문화제 및 제32회 국민의 날 행사 연석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조도원 평창노산문화재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평창군 8개 읍면장과 체육회장 등 관계자 30명이 참석해 금년도 행사 세부 추진 계획을 주요 내용으로 회의가 진행됐습니다. 평창군은 금년도부터 노성제가 평창노산문화재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새로운 마음으로 민선 6기 출범과 더불어 군민 모두가 즐기고 참여할 수 있는 군민화합축제 행사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평창읍 대표적인 관광지 바위공원 옆 부지에 조성한 코스모스가 만개해 이 바위공원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볼거리 제공으로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평창읍에서 지난 6월에 파종해 만개한 코스모스는 바위공원과 어우러져 가을의 정취를 물씬 풍기고 있습니다. 차덕환 평창읍장은 바위공원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볼거리 제공과 함께 추억을 담아갈 수 있는 장소를 조성하고자 코스모스 단지를 만들게 됐으며 관광객들이 꽃밭에서 쉬며 잔잔한 감동을 느낄 수 있도록 산책길과 함께 통나무 의자를 설치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평창군 박림면 개촌오리 마을이 전국 최초로 애견 펜션 단지화를 이뤘습니다. 올여름 이곳을 찾은 방문객은 약 10,000여 명에 달했는데요. 이 반려견을 가족의 일원으로 여기는 문화가 확산되면서 마을을 찾는 관광객들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평창의 새로운 자랑이 된 개촌오리 애견 펜션 단지에 강소라 리포터가 다녀왔습니다.
해발 700m 청정 고지대에 자리한 평창군 박림면 개초놀이마을은 최근 애견 펜션 단지로 유명세를 얻고 있습니다. 지난 2001년 애견 펜션이 처음 조성돼 각종 언론 매체에 소개되면서 해마다 이곳을 찾는 관광객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올 여름만 해도 약 10,000여 명의 방문객이 이곳 개초놀이마을에 다녀갔습니다. 애견 펜션을 하게 된 특별한 계기는 없고요. 맨 처음에 내려올 때도 우리가 뭐 꼭 애견 펜션을 해야지라고 기획한 건 아니에요. 근데 한 1년, 2년 지나면서 손님들이 이제 강아지를 데려오기 시작을 하셨고, 그걸 이제 맨 처음에 허용을 했죠. 그게 이제 오늘에 이른 건데,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애견 펜션이 됐어요. 개초놀이마을에는 총 13개의 펜션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이 중 절반이 넘는 7개가 애견 펜션입니다. 업소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개 수영장을 비롯해 드라이 시설, 찜질방 등 애견을 위한 각종 시설을 완벽히 갖추고 있습니다. 원래 사람들은 새로운 곳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네, 강아지들은 익숙한 곳을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번, 두 번 오다 보니까 이제 강아지들 데리고 오시는 분들의 대부분이 개들을 쉬게 하기 위해서 오시는 건데, 얘네들이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자꾸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 집 손님 중에 거의 한 50% 정도는 재방문 단골 손님들이세요. 평창군 애견 펜션 단지는 그저 강아지를 데려오는 것을 허용하는 단계를 넘어 이곳을 찾는 강아지도 손님 대접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때문에 펜션 곳곳에 강아지를 배려한 시설을 구축하고 있는데요. 이는 매년 수많은 관광객들이 이곳을 다시 찾게 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저희는 이제 대구에서 3시간이나 걸려갖고 왔는데 애도 11개월이라서 지금 어려갖고 장난기도 많고, 또 얘네가 리트리버라서 물을 엄청 좋아하거든요. 근데 수영할 곳이 이렇게 마땅치가 않아요. 애견하고 같이 하기가. 근데 이런데 오래 걸려서 왔는데도 불구하고 얘도 너무 재밌어하고 지금도 하고 싶어하고 재밌어하고 저희도 같이 할 수 있어서 좋고, 또 자면 여기서 같이 또 시간 보내고 휴가처럼 이렇게 와서 즐길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진짜. 저희 완전 만족을 해갖고 좀 시간 걸려도 진짜 계속 오고 싶어요. 애견 펜션의 소유주는 대부분 마을에 정착한 귀농인들입니다. 때문에 현지 주민들과 협력이 잘 이루어져서 농산물 판매에도 시너지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숙박객을 대상으로 마을 특산물을 홍보하고 할인권을 제공해 지역 농산물 판매에도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개초놀이 마을에는 이름이 알려진 산이나 계곡, 사찰 하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름답고 깨끗한 자연을 찾아 이곳을 찾는 방문객들을 관찰하다 보니 애견 펜션 단지라는 또 하나의 관광 상품이 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보다 많은 관심과 투자가 필요하겠습니다. 이곳에 조성된 애견 펜션 단지 덕분에 개초놀이 마을에는 언제나 활기가 넘칩니다. 꾸준히 늘어나는 관광객들에게 마을을 알리고 나아가 평창의 아름다움을 전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해피700 강소라입니다. 평창 장학회의 장학금을 받고 성장한 의사가 보훈에 장학금을 기탁해 훈훈한 감동을 전하고 있습니다. 평창군 농업기술센터가 신작목 개발 전략의 하나로 5년 전부터 추진하는 매머드 호박이 거대한 위용을 자랑하며 수확을 앞두고 있습니다. 평창군이 2014년 2분기 환경 개선 부담금 11,751건 3억 7,500여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평창군이 보행과 도로교통 안전을 방해하고 도시 미관을 해치는 불법 광고물 정비를 오는 30일까지 실시합니다. 가을은 아침, 저녁으로 춥고 낮에는 더운 일교차로 인해 인체의 적응력, 면역력이 떨어지는 계절인데요. 각별히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해피700 평창 군정방송 마칩니다. 끝까지 함께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